안녕하세요. 대중음악의 2의 12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락 음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락 역사, History of Rock 이렇게 검색하시면 몇 가지 이미지들이 떠요. 많이 뜨진 않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것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락 맵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나요? 일단 우측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었던 아티스트를 보고 그 아티스트에 갑니다. 그 아티스트의 색깔이 뭘로 표시되어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아, 에릭 클립튼 블루스 락이라고 돼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로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 이 연관된 사람들이 어떻게 환승했는가? 연두색으로 환승했네? 연두색은 하드 락이구나. 아, 레드 제플린. 에릭 클립튼한테 영향받은 레드 제플린 블루스 락에서 하드 락으로의 전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맥락에서 블루스와 컨츄리라는 시작점이 보이고 우측에 메탈리카, 메가데스라는 끝지점들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1980년대에 만들어져 있는 밴드. 아,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배치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재미있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는 이 차트죠. 스쿨 오브 락에서 나왔던 칠판에 적혀있던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자, 락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언제 쓰였을까요? 락커빌리입니다. 락커빌리는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을 락커빌리라고 했고 그 음악이 즉 락앤롤이에요. 락 음악은 락앤롤에서 롤자를 뺀 겁니다. 이 롤자가 빠져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음악의 변화들이 있었겠죠. 기타 사운드는 더 디스토션해졌고 보컬의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고 드럼 비트는 더 강렬해졌고 베이스의 역할도 더 비트를 만드는 워킹 베이스보다는 둥둥둥둥둥 비트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쭉 이어서 여기까지의 변화는 점점 사운드가 강렬해지고 강해지고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시대의 변화도 있지만 테크놀로지의 변화 또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락커빌리에서부터 한번 짚어가 보면 락커빌리의 시작은 미국의 사우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50년대 락앤롤 스타 첫 번째 파도는 깊은 남부에서 출렁였다.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엘비스 프레슬리, 그 다음에 리틀 리처드입니다. 위쪽 3명, 하나, 둘, 셋, 기타 치는 사람, 아래쪽 3명, 하나, 둘, 셋, 피아노 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락앤롤 음악의 전설적인 인물들이에요. 락앤롤을 거의 쉐입했다, 만들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미국 남부에 머물러 있던 남부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게 남부에서 시작된 음악이 점점 빅시티, 큰 도시로 이주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더 넓어지고 커졌겠죠. 그런데 이 빅시티에는 어디가 있냐? 리버풀, 런던, 로스앤젤레스, 뉴욕시티, 샌프란시스코 이런 정말 대형 도시들. 그러면 락앤롤 혼자서 갔느냐? 그렇지 않고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라이즈 오브 포크 락이라는 포크 락의 어떤 상승을 통해서 사이키델릭 락의 성장을 통해서 1960년대 중반 대충 50년대의 락앤롤의 인기 그게 60년대 중반 큰 도시로 펼쳐지면서 이제 진짜 락의 음악, 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몇 개 단어를 체크해 보면 그럼 포크 락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포크 어디서 기억나시나요? 여기죠. 여기 포크 정말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던 그 사운드 거기에 락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접목되는 거예요. 이 락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뭐냐? 락커빌리가 가지고 있었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기타를 치면서 몸을 흔들고 뒤에 밴드가 드럼을 치고 베이스를 치고 했던 그 재료들. 그래서 하이브리드 뮤직이라고 합니다. 포크 뮤직 앤 락 뮤직을 결합한 이런 포크 뮤직과 락 뮤직을 결합했던 시도들이 포크 뮤직 리바이벌이라는 우리가 다시 한번 포크 뮤직을 불러보자, 포크 뮤직을 살려보자 라고 했던 194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 중반에 피크를 이루었던 락 포크 뮤직 리바이벌, 포크 뮤직 되살리기와 비틀즈를 필두로 한 브리티시 인베이전, 그러니까 영국의 침공, 영국 음악의 침공이에요. 문화의 침공을 계기로 포크락이 상승하게 되고 이 포크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뮤직 씬이
대도시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팝 락은 어디 있죠? 포크 락이 있고 여기에 팝 락이 있어요. 브리티시 인베이전, 말 그대로 영국에서 유명했던 친구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돼요. 미국에서 음악 생활을 하거나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이건 영국의 침공이다 라고 느껴졌겠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팝 락으로 이어져 갈 때 팝 락은 뭐였냐? Alternative to rock and roll in the 1950s예요. 그러니까 락앤롤 음악의 1950년대 말 대체제예요. 이제 한 10년간 동일한 음악을 들었고 다양한 변화들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의 전환점이 필요하겠죠. 그때 등장한 게 팝 락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좀 더 프로페셔널한 송라이팅, 그 다음에 레코딩 테크놀로지, 애티튜드, 무대 위에서의 어떤 쇼업, 보여주는 것보다 음악에 좀 더 집중해요. Early pop rock was influenced by rock and roll. 분명히 비트, 어레인지먼트 스타일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팝 락은 단순히 팝과 락이 접목된 게 아니라 구분되는 장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팝의 요소와 락의 요소를 섞어서 팝락이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좀 더 진지한 작곡적인 접근, 레코딩 테크놀로지의 발전, 무대 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포크 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뭐 뻔하고 그냥 뭐 수준 낮은 저속한 산물이다, 음악이다, 락에 비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련의 흐름들을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브리티시 인베이전, 그 브리티시 인베이전 이끌었던 비틀즈, 오늘의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했던 이제 미션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비틀즈 음반 전곡 듣기였었어요. 13개 음반을 발매를 했는데 듣는데 전혀 뭐 지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와, 이런 음악이 있었나? 정말 이런 음악이? 아이디어들도 너무 좋고 리마스터 버전을 들어서 음질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비틀즈가 가지고 있는 의미, 비틀즈는 1960년대에 만들어져서 70년대까지 딱 10년간 활동했던 영국 그룹이에요. 활동하는 동안 13개의 음반을 발매했고 하나는 이제 컴필레이션 음반입니다. 그래서 총 13개가 돼요. 비틀즈가 갖고 있는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습니다. 20개가 넘는 빌보드 1위 곡이 있고 좋은 평가로 락앤롤에서부터 시작해서 실험적인 음악 스타일까지를 커버하고 있고 대중의 접근성 또한 높았지만 그만큼 음악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 정교함, 수준 높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즈는 정말 양쪽 토끼를 다 잡은 아티스트죠. 아마 전무후무하고 앞으로도 없을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것도 그래요. 앞으로 나올 모든 락 음악, 비틀즈 음악에서 예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셨다면 한 번 정도는 비틀즈 음반 전곡을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초반엔 완벽한 락앤롤 사운드 들려요. 그러다가 사이키델릭한 락 사운드가 들리다가 실험적인 전자음악 사운드도 등장하고 엄청 재밌습니다. 자, 사이키델릭 락으로 가보죠. 사이키델릭 락은 사이키델릭 아트랑 관련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관련된 움직임이에요. 자, 얘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되냐? 일단 사이키델릭이 뭐냐부터 따져보면 사이키델릭은 환각적인, 화려한 현란한, 환각제의 의안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약의 취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약의 취한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왔냐면 실제로 LSD에서 위에 LSD입니다. SD. 이 LSD라는 마약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이펙트가 있는데 그 이펙트가 depersonalization, dechronicization, 그 다음에 de-dynamization이 있어요. 이게 자아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냥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고, 시간의 개념을 잊어버리는, 그 다음에 물건의 움직임과 역동성을 완전하게 다르게 조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세 가지 환각 상태인데
이 환각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게 사이키델릭 아트고 이 사이키델릭 아트의 영향을 받은 게 사이키델릭 뮤직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이키델릭은 그 뜻만으로도 음악이 어떨지 그냥 이해가 된다. 대표적인 그룹으로 The Doors, Grateful Dead, Jefferson Airplane이 있습니다. 사이키델릭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사이키델릭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우스에서 빅시티로 락앤롤에서 진짜 락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이키델릭 락, 브리티시 인베이전과 사이키델릭 락, 그다음에 포크 락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함께 가고 있죠. 사이키델릭 아트는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만화경, 예전에 그 거울로 붙어있는 원통에 뭐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거 넣고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 느낌이 사이키델릭 아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키델릭 아트, highly distorted, 왜곡돼 있고, surreal visual, 초현실적인, bright color, 밝은, full spectrum, 모든 색채, to evoke, convey, or enhance the psychedelic experience. 이런 환각적인 걸 표현하고 강조하고 가져오기 위해서 표현된 게 사이키델릭 아트입니다. 이 사이키델릭 아트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사이키델릭 뮤직이에요. 디솔드 일렉트릭 기타, 주술적인 인디안 뮤직 사운드, 그 다음에 사운드 이펙트, 과도한 리버브를 건다거나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를 리버스 시켜가지고 이런 사운드를 만든다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과도한 패닝을 만든다거나 이게 사이키델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가장 강조되는 용어는 뭐죠? experimental이에요. 실험적인. 기존에 있었던 팝 음악들에 비해서 실험적인 요소들. 그러면 음색도 다양해지고 컨셉도 다양해지고 아티스트가 시도해볼 수 있는 것도 많아지면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생기겠죠. 1960년대 이때 재즈 뭐하고 있었죠? 프리 재즈. 오네드 컬만의 재즈 must be free. 재즈는 자유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아무런 룰 없이 아무런 거 없이 우리 자유스럽게 애들이 파자라는 프리 재즈. 뭔가 비슷한 맥락이 보이시죠? 사이키델릭 아트는 아트 누보와 연관이 있어요. 아트 누보는 뭐냐면 아르 누보입니다. 불어고요. 뉴 아트란 뜻이에요. 1890년에부터 1910년 프랑스의 벨 에포크 시기에 있었던 스타일이에요. 전 유럽에 있어서 각각 뭐 독일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이태리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중에 아르 누보가 가장 우리한테 친숙하고 익숙한 이름이에요. 아르 누보는 간단하게 말해서 1800년대 후반부터 시대가 많이 변했죠. 갑자기 못 보던 바퀴들이 굴러다니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 굴뚝들, 과도하게 빨라지는 도시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예술가들에게 우리한테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의 무언가를 찾는, 그게 뉴 아트, 아르 누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 누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모더니즘, 모던 스타일의 시작이에요. 대표적으로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그 다음에 위스테리아의 램프, 이건 파리에 있는 지하철 입구인데요. 제가 아마 이 지하철역을 보긴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런 정보가 없어서 몰랐는데 반성합니다. 그리고 파크 게야, 이게 공원 벽 모양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1800년대라는 시점으로 1900년대 초라는 시점으로 보면 파리 지하철은 1900년도에 아마 개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하철이 이렇게 오래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파리 지하철은 1900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다 1900년대 초에 만들어졌던 이런 스타일들. 이거는 아르 누보 포스터들이에요. 1896, 95, 1897, 1897, 1896 19세기 말 포스터들. 이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색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키델릭 음악의 당시의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이 아르 누보의 1900년대 초, 1800년대 후반 포스터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게 1960년대 사이키델릭 락 그룹의 공연 홍보 포스터들입니다.
이 사이키델릭 락은 사이키델리아라고 하는 사이키델릭 무브먼트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The Rough Guide to a World of Psychedelia라는 음반 모음집인 것 같아요. 책, 락 앨범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The Psychedelic Movement of the 1960s, 사이키델리아를 말합니다. Imprinted a kaleidoscopic stamp on musical cultur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레이도스코픽 스탬프라는 건 얘예요. 마치 만화경, 저 칼레이도스코피 만화경입니다. 만화경에서 보는 듯한 이 비주얼의 도장을 음악 문화에 쾅 하고 찍어버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사이키델릭 아티스트들의 앨범 표지들이에요. 얼마나 아르 누보가 가지고 있었던 형이상학적인 접근들과 닮아 있는가. 마치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족적을 남기고 간 거죠. 사이키델리아가 이렇게 꾹 하고 발자국을 남긴 거죠. 그래서 사이키델릭 음악을 들으면 다분히 주술적이고 음악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비틀스의 음악이나 그 이전의 음악들, 초반 음악들은 2분 30초면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틀즈 전곡을 들었다고 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음반 듣는데. 당시 음악은 1분 30초에서 2분이면 충분해요. 어차피 길게 녹음할 수 있는 녹음 환경도 안 됐고 테크놀로지도 안 됐고 전체 음반에 담을 수 있는 시간도 적었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이키델릭 음악은 한 곡의 길이가 길어져요. 왜냐하면 좀 더 실험적이어야 되니까. 좀 더 전통을 거부하고 더 높은 이상을 성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이키델릭 음악은 프로그레시브 락으로 이어집니다. 사이키델릭, 프로그레시브. 프로그레시브는 뭐냐? 사이키델릭이 환각제적인 거라는 걸 좀 강조했다면 프로그레시브는 약간 그 요소를 빼고 정말 음악 대 음악으로 좀 더 확장되어 있는 작곡, 그 다음에 사운드적인 실험들, 좀 더 철학적인 가사들로서 모든 영역을 확대시켜보자. 마치 후기 낭만에 있었던 맥시멀리즘 같은 락 음악이에요. 락이 갖고 있는 우리가 밴드로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최상으로 열어보자. 결국 이 락 음악은 아트 락이라는 이제 장르로 이어진다. 혹은 평가를 받는다. 이런 말이 맞을 거예요. 아트 락. 드림 시어터의 음악을 이제 아트 락이라고 제가 처음 접했어요. 그때 저한테 기타를 가르쳐줬던 사람이 드림 시어터는 아마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카피 못할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합주 시간만 9시간 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고등학생 밴드, 대학생 밴드한테는 정말 꿈의 무대였겠죠. 아트락입니다. 이 사이키델릭에서부터 프로그레시브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락으로 넘어가 보죠. 자, 하드락은 여기 팝 락 계열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친구들입니다. 하드락에서 중요한 건 게러지 사이키델릭 블루스 락 무브먼트로부터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들과 차이가 나느냐? 좀 더 헤비해지고 헤비 유즈 오브 어그레시브 보컬, 뭔가 좀 더 무거운 보컬, 으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디솔스 기타 사운드, 좀 더 왜곡되어 있는 기타 사운드, 더 두터워지고 베이스 기타와 드럼의 비트 강조, 그 다음에 때때로 키보드가 끼기도 하고. 초창기 밴드의 모델은 킹크스, 후, 롤링스톤, 야드버드, 크림, 그 다음에 지미 앤드릭스의 어떤 실험적인 시도들. 혹시 이 팀 이름들을 들으면서 하드락의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실 이들 모두 가장 대표적인 곡의 사운드는 락앤롤이에요. 락앤롤 음악은 쟤네 블루스 음악 사운드 저렇게 연주하네, 저거 락앤롤이야. 이제 이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락앤롤 음악이라는 건, 블루스가 가지고 있는 코드 진행과 얘 접목이라는 건 그냥 말하자면 하나의 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드락 파트에서. 이 하드락은 60년대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굵직굵직한 변화들을 겪어요. 처음에 60년대 하드락 사운드는 제프 백, 그 다음에 아이런 버터플라이, 그 다음에 비틀즈. 비틀즈가 왜 여기 나오지?
비틀즈는 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비틀즈는 모든 곳에 속한 사람입니다. 락앤롤에서도, 팝락에서도, 하드락에서도, 사이키델릭에서도. 사이키델릭 음악의 대표적인 예제를 찾고 싶으시면 비틀즈의 이 음반을 들으시면 돼요. Lonely Hearts Club Band. 모든 장르별로 다 비틀즈가 대표적인 예시를 갖고 있어요. 1967년도에 나온 비틀즈 작품입니다. 70년대에 메이저 폼으로 더 유명해지는 에어로스미스, 키스, 퀸, AC/DC, 반 헤일렌. 사운드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퀸은 굉장히 익숙한 사운드죠. 퀸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영화를 보면 중간에 뭐라고 하죠? 그 친구들하고 알교하면서 We are rock and roll band라고 얘기해요. 친구들이 뭐뭐뭐 좀 해보자 라고 하니까 그때 프레디 머큐리가 We are rock and roll band. 그 락앤롤 밴드가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락앤롤 음악하는 그 락앤롤이 아니라 우리는 락 음악을 하는 밴드야 라는 대표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들의 음악이 들어보면 락앤롤 사운드예요. 그 말이 그냥 락 음악의 전형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본 조비, 그 다음에 건즈 앤 로지스 같은 그룹 등을 통해서 커머셜 피크라고 뜨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정점에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하강밖에 안 남았겠죠. 근데 이 정점에 다를 때 뭐와 함께 정점에 다다르냐? 글램 메탈과 함께 정점에 다다라요. 글램 메탈 하면 뭔가 새로운 악기가 도입됐나? 아니면 안 쓰던 화성을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의 비주얼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락 음악 하려면 머리가 짧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글램 메탈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주얼적인 면에 훨씬 더 포커스를 둬요. 이 비주얼이 정말 뭐 이상한 형태의 비주얼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상한 형태의 비주얼은 비주얼 락이라는 이런 딱 봐도 이 친구들 무서운데?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고요. 글램은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요소 중에 패션에 조금 신경을 써서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바로 뒷장이니까. 그 다음에 1990년대 Losing Popularity, 다시 말씀드렸죠. 피크 찍었으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드락 안에서 60, 70, 80, 90을 보니까 벌써 40년이죠. 재즈만 보다 하더라도 이때 프리 재즈 있었고 퓨전 있었고 모달 재즈들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요. 1980년대 벌써 힙합 음악이 태동하기 시작하고 디스코 음악이 뭐 전 세계를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고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떨어지는 것도 다양한 음악들, R&B, 힙합, 팝 크런지, 브리팝 등의 영향으로 들을 것이 많아지면서 그냥 선택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전환점들입니다. 벌써 이 시기 됐는데 락 음악 인기 없어진다라고 말하니 굉장히 슬프죠. 하드락은 그 다음 시대의 헤비메탈로 이어집니다. 하드가 더 무거워지면서 헤비해진 거예요. 그래서 락 음악이 정말 와 이게 바위보다 더 단단해네? 메탈! 그래서 쇠가 된 겁니다. 하드락, 헤비메탈. 헤비메탈에는 헤비메탈만 쓰는 뭐 독특한 악기가 있나요? 독특한 뭐 단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음악이 더 무거워지고 더 강렬해지는 겁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시작되고요. thick, 두껍고 매시브, 아주 크며 characterized by distortion, 길어진 기타 솔로, 강렬해진 비트, loudness. 뒤쪽으로도 계속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커진 음악, aggression, 아주 폭력적이고, 매치스머, 이게 이제 마초적인, 막 남성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오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뭔가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남자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발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통을 벗기 시작합니다. 비틀즈를 생각했을 때 비틀즈가 10년 동안 밴드 활동하면서 위통 벗은 적 있을까요? 없었을 거거든요.
롤링스톤즈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똘끼 있는 친구들이어서 그런 적이 있었을 것 같지만 비틀즈는 왠지 그런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물론 제가 영상을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뭔가 비주얼들, 위에 벗고 막 머리 흔들면서 치는 그런 어떤 야성적인 면들이 헤비메탈에서부터 더 강조됩니다. 1968년 3명의 파이오니아, 개척자가 생겨요. 헤비메탈 그룹에 레드 제플린, 블랙 사바스, 딥퍼플. 사진 어딨죠? 여기 있죠. 레드 제플린, 블랙 사바스, 딥퍼플. 하드락, 락앤롤 음악으로 시작해서 하드락으로 전환됐던 이 친구들, 헤비메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뭐라고 부르냐? Unholy Trinity. 이 트리니티가 삼위일체인데 Unholy니까 이제 안홀리한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 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브리티시 하드락 앤 헤비메탈의 3대 축이에요. 세 가지 축. 이들의 음악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레드 제플린 음악 정도는 또 전곡 듣기를 해보시면 재미있겠죠. 헤비메탈이 등장하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메탈리카가 1980년대에 대충 이제 조직이 됩니다. 제가 80년대 생이어서 되게 와 반갑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디 찾아보면 81년도에 만들어졌다 이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모이는 날이 있고 이제부터 우리가 메탈리카라는 날이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헤비메탈에서 재밌는 건 몇 가지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나 라는 걸 보시면 다양한 그룹들이 헤비메탈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요. 그래서 풍부해집니다. 아주 원초적인 사운드, 앨리스 쿠퍼와 키스에 의해서 아주 원초적인 사운드가 만들어지고 에어로스미스에 의해서 좀 더 블루스의 뿌리가 강렬해지고 반 헤일런에 인해서 엄청난 기타 솔로. 반 헤일런은 그 라이트 테크닉이라고 오른손으로 라이트 테크닉이었죠. 오른손으로 기타 줄을 태핑하면서 치는, 그래서 피크의 흔적 없이 띠라라리라라리라리라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낸 최초의 연주 주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주다스 프리스트나 아이언 메이든슨, 섹슨 같은 팀들은 그냥 주다스 프리스트 딱 했을 때 사운드만 들어도 이들이 갖고 있는 사운드가 엄청나게 발전된 메탈의 사운드라는 건 뭐 이견이 없겠죠. 다양한 그룹들에 의해서, 다양한 팀들에 의해서 메탈의 사운드는 점점 발전하고 그와 동시에 서브 장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메탈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 돼요. 메탈이 기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아주 두껍고 거대한 사운드, 디스토션 걸린 강렬한 기타, 솔로 중심, 강렬해진 비트, 엄청 커진 음악 크기, 메탈의 기본적인 스탠다드예요. 거기에서 글램 메탈이라는 어떤 또 서브 장르가 생깁니다. 본조비와 머틀리 크루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의 더트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형식을 조금 담고 있어요. 머틀리 크루에 대해서 조명한 영화입니다. 아마 머틀리 크루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다 성인이니까요. 약간 좀 야한 장면들이 많긴 하지만 한 번씩 보실 것을 권합니다. Pop influenced hook and guitar riff borrowed heavily from the fashion and image of 1970년대 glam rock. 글램이라는 건 뭔가 좀 늘어지는 사운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팝 인플루언스드 훅에서 메탈이 가지고 있었던 헤비 메탈 혹은 이 샤우팅, 주다스 프리스트, 아이언 메이든이 갖고 있는 뭔가 되게 죄송한 표현인데 남성적인 어떤 기타의 리프와 사운드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블렌딩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로 메탈은 이름이 많이 붙어요. 글램 메탈, 글리터 메탈, 헤비 메탈, 트래쉬 메탈, 데스 메탈, 블랙 메탈, 뭔가 하위 장르들이 많아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두 다 메탈이에요. 메탈의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메탈 음악을 예를 들어 블랙 메탈 같은 경우는 정말 무슨 종교 집단처럼 나와서 막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되게 보기 좀 그렇고, 데스 메탈이나 트래쉬 메탈 같은 경우는 정말 저 보컬이 무슨 소리를 내는 거지라는 동물, 즉 괴성음을 내는 그런 창법들을 쓰죠. 헤비 메탈은 그 어느 락 음악 장르보다
서브 장르들이 많아요. 하위 장르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비메탈은. 그런 헤비메탈 또한 역시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위쪽에서 봤던 하드 락의 그 침물처럼, 침물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구나. 인기가 이제 점점 관심이 떨어지는 것처럼 관심이 떨어지는 이제 시기가 오게 되고, 그런 시기가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은 댄스 음악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장르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90년대 중반엔 그루브 메탈과 누 메탈, 나중에 그런지와 힙합의 요소들을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메탈 음악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스피드 메탈, 무슨 메탈 하면서. 단지 이게 인기가 없고 우리가 공연장에 가서 머리를 흔들면서 듣지 않을 뿐이지, 락 음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음악들이 아니에요. 근데 락 음악의 인기가 정말 예전만 같지 않죠. 예전에 음악하면 사실 락인 시대도 있었는데, 그래서 신해철의 노래에도 머리 긴 락스타 위인들의 사진들, 이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방 안 가득 붙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거든요. 머리 긴 락스타 위인들의 사진들. 우리의 70년대는 그랬지. 물론 제가 80년대 생이지만 바로 그 전 시대인 70년대는 이런 락의 살아있는 흐름을 봤을 거잖아요. 하드락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메탈로 태동하고, 그 메탈 내에서 다양한 서브 장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이들은 이제 함께 목격한 거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70년대의 음악이 이들에게 입장에서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큰 축입니다. 마지막 축 중에 하나예요. 펑크 뮤직입니다. 자, 이 펑크는 다시 말하지만 P예요. 펑크. 펑크라고 하면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펑크 음악이 되죠. F-U-N-K가 되죠. 이분법적으로 나눠보죠. 지금 락 음악은 흑인들의 음악인가요? 백인들의 음악인가요? 지금까지 봐오시면서 한 명이라도 흑인이 등장한 적 있었나요? 흑인은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이때. 우와, 이때는 절반은 흑인인데 락앤롤 음악, 블루스에서 쭉 와서 락앤롤로 변해가는 이 시점의 초창기, R&B와 어떤 락커빌리 사이에서의 경계선엔 많은 흑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정말 이게 락 음악이 되면서부터는 흑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분법을 경계하시라고는 하지만 이것만큼 명확하게 설명하고 기억에 잘 되는 게 없어요. 락 음악은 백인들의 문화입니다. 펑크는 어떻게 보면 흑인들의 문화예요. 펑크는 백인들의 문화입니다. 제가 이거 강조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펑크는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음악 장르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락의 메인스트림을 장식하고 있었던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1970년대 락, 예를 들어 헤비메탈, 계속 이어지는 하드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게 펑크예요. 펑크를 이해하시려면 제가 다음 장에 준비한 PPT를 먼저 보고 오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펑크입니다. 펑크 스타일, 펑크 아트. 이렇게 머리 세우고 다니면, 예전에 저희 중학교 때 뭐라고 하냐면 너 사회에 불만 있니?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펑크예요. 일단 펑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진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뿌리는 1960년대는 게러지 락이라는 건 락 음악의 밴드들이, 게러지가 이제 그 차고잖아요. 그 차고에서 모여서 연주할 법한 사운드와 어떤 음악적 철학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러지 락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에서 15명이 모여서 연주할 수 없겠죠. 소규모,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사운드와 음악적 효과들, 게러지에 모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한 밴드는 아닐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운 음악,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짧아요. 그리고 무지하게 빠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멜로디가 있고 싱잉 스타일 또한 냥냥냥 되게 날카롭죠. 어떤 걸 더 강조드리면 되냐면 안티 에블리스먼 리릭, 그러니까 반체제적인 가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펑크라는 음악 자체는 펑크라는 무브먼트, 어떠한 컬처의 뿌리가 됩니다. 기반이 돼요. 그래서 뒤에 보셨던 펑크족들, 이들이 들었던 음악이 당연히 펑크 음악이었죠. 이들이 영향받았던 음악, 이들이 그 음악을 들음으로 공감하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러한 스타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펑크. 펑크를 이해하기 위해선 제가 CBGB라는 영화를 권해드립니다. 2013년 영화예요. 이게 CBGB라는 펍이에요. 말하자면 그 공연장 할 수 있는, 맞아, 이렇게 술집 안에 이런 무대가 있어서 공연할 수 있는 펍입니다. 이 펍을 거쳐간 사람들, 이기팝, 블론디, 라모네, 패티 스미스, 메tal 언더그라운드, 폴리스, 토킹 헤드, 텔레비전, 데드보이즈, 이런 팀들이 거쳐 지나갔는데 이런 팀들이 모두 펑크의 굵직한 전설들로 남아요. 그래서 여기 그 힐리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이 운영했던 바인데, 토킹 헤드가 그 락의 정당에 이렇게 헌정될 때 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펑크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해리포터에서 선생님 역할을 맡았던 그 남자가 주연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 음악을 보시면 펑크 씬을 볼 수 있어요. 펑크의 문화를 볼 수 있어요. 펑크의 문화는 뒤쪽으로 갔을 때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쉽게 이해되죠. 펑크는 anti-establishment view, 반체제적인 시각, promotion of individual freedom, 개개인의 자유의 어떤 승격, 그 다음에 DIY, ethnic. DIY가 뭐냐면 do it yourself예요. 너 스스로 해라. 이 너 스스로 해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1950년대, 그러니까 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프로덕트가 부족해? 그러면 네가 만들어.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 부족해? 그럼 네 스스로 고쳐. 전기 나갔어? 네 스스로 해.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lack of something,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DIY, do it yourself. 그런데 스스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self-made culture. 문화도 내 스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문화를 내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생기냐? 굉장히 원초적인 날것의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스타일,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아트, 다다이즘에서 나왔던 어떤 조롱과 조소는 아주 별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건 초현실주의인지 입체주의인지 야수파인지 정말 모든 걸 섞어놨는데 다다이즘의 콜라주처럼 섞은 게 아니라 그냥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 듯한, 어디다 뭘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예술이죠. 그런데 제가 오리지널과 유니크를 이렇게 작은 글씨로 했는데, 오리지널은 말 그대로 개성이에요. 오리지널리티. 유니크는 독자성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 머리를 한다면 굉장히 원초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독자적이고 유니크해 보이진 않겠죠. 이래서 이제 유행이라는 게 지나가는 겁니다. 1970년대를 휘어잡았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레트로를 경험하시고 싶다, 펑크 스타일을 하고 홍대를 나가시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서 엄청난 레트로의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펑크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CBGB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펑크 매거진 사람이 이 바에 와서 취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취재하는 장면에서 첫 번째 인터뷰했던 사람 루 리드에게 이제 물어요. 이런 음악들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다 그 펑크라는 매거진의 페이지예요. 커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펑크 아트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펑크 아트와 매거진의 페이지가 거의 일맥상통하죠. 이것이 펑크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폴리스가 그룹 폴리스입니다. 그룹 폴리스가 나와서 공연하고 또 힐리 크리스탈이 보면서 쟤네를 무대에 세울까 말까 하는 고민으로 끝나요. 폴리스에는 스팅이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스팅이 당시에는 어떤 아주 수수한 모습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스팅의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티스트들의 초창기 데뷔 모습. 데드보이즈라는 그룹도 그렇고 여기 머틀리 크루라는 그룹도 그렇고 기행을 일삼는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더트라는 영화에서 먼지라는 영화입니다. 더트라는 영화에선 머틀리 크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기가 온갖 락 그룹들 매니저를 해왔지만 머틀리 크루는 달랐다.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기행을 일삼아야 락스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왜 락스타들이 그랬을까요? 저는 self-made culture 혹은 저항전신 혹은 약 때문이었겠죠. 자, 왼쪽에 보이시는 건 락 히스토리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창입니다. 밑에를 보시면 색깔이 나오죠. 검은색이 메탈이에요. 6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이 밑에 2000년대고 더 이상은 락 음악에 영향력이 없으니 이제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이겠죠. 60년대 이전엔 락앤롤 음악이었고 60년대에서부터 마치 이제 락의 씬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2000년대까지 딱 이렇게 1900년대 말까지 검은색이 메탈입니다. 메탈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빨간색이 뭐죠? 말 그대로 우리가 락이라고 부르는 락입니다. 그래서 포크 락, 팝 락 다 이쪽에 속하는 락입니다. 그 가운데 핑크색으로 포지션 돼 있는 게 펑크예요. 그러니까 펑크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 알 수 있죠. 이 색깔 뭐라고 써 있죠? 포스트 펑크예요. 와, 펑크의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이 펑크가 메탈과 섞여서 나온 장르가 그런지 장르입니다. 그 그런지 장르의 가장 유명한 음반이 널바나의 네버마인드예요. 네, 펄잼의 10이라는 음반도 있습니다. 벌써 90년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런지에는 뭐 어디 태국의 악기가 쓰이나요? 그렇지 않죠. 악기들은 똑같아요. 너바나 음악에는 디스토션 걸린 기타가 빠졌을까요? 아니면 디스토션이 더 헤비해졌을까요? 이제부터는 뭐가 바뀔까요? 펑크와 메탈을 섞습니다. 그런데 펑크와 메탈을 섞어갈 때 펑크가 가지고 있었던 곡의 구조와 빠른 스피드는 빼는 거예요. 좀 더 순화한 펑크. 아래쪽에 하드코어입니다. 하드코어 음악은 하드코어 펑크라고 붙여져 있고 그냥 하드코어라고 불러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인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사진입니다. 하드코어 펑크, 펑크인데 더 하드코어해진 거예요. 그러면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더 어그레시브, 거칠고 폭력적이 되는 펑크를 중점으로 좀 더 순화된 사운드. 순화됐다고 하니까 얘네가 되게 소프트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좀 더 순화되어 있는, 좀 더 인텐스해지는 이 움직임들을 볼 수 있죠. 아, 펑크가 얼마만큼이나 이 70년대 이후의 락 음악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메탈 쪽 이해하고 펑크 이해하고 기본적인 락앤롤에서부터의 락 이렇게 이해하면 굵직굵직하게나마 락 음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말로만 해서 지금 되게 죄송한데 이게 음악을 하나하나씩 들으면 사실 오늘 한 학기 동안 헤비메탈만 설명해도 굉장히 끝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음악은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락 음악이 처음 시작된 건 락커빌리입니다. 이 락커빌리가 락앤롤로 변하게 되고 이 락앤롤에서 롤자가 빠지면서 락자가 만들어지고 그 락자 앞에 팝, 락, 하드 락, 사이키델릭 락, 프로그레시브 락, 서던 락, 글램 락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붙으면서 락 음악은 발전하게 돼요. 그 락 음악이 그러한 과정으로 발전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친 게 비틀즈입니다. 70년대 펑크 음악 빼고는 그 전까지의 모든 락 음악의 어떤 과정은 비틀즈 음반을 들으시면 귀로 다 느끼실 수 있어요. 이븐 클래식 음악까지도. 클래식 음악의 전위적인 변화, 실험적인 음악들 비틀즈 음반 13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거 제가 2박 3일 정도
의식하며 들었더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드 락까지 와서 뭐뭐 락 하던 게 하드가 헤비로, 락이 메탈로, 단단한 게 더 무거운 걸로, 돌이 철로 바뀐 헤비메탈. 1970년대 이후의 음악들을 말하자면 좌지우지하는 새로운 장르의 시작, 그 다음에 펑크 문화. 여기까지를 이해하시고 그럼 90년대 이후부터 락 음악은 어떻게 발전되어 있을까 라는 것들이 궁금하시면 좀 더 실험적인 사운드, 블랙 메탈이라던가 스피드 메탈 같은 대중적인 사운드도 한번, 블랙 메탈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네. 블랙 메탈의 사운드나 좀 더 대중적인 스피드 메탈 같은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서 최근에 락 음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